안녕하세요. 비만의 모든 것 대한비만학회와 함께 채널입니다. 세계 비만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세 번째 세션 소아청소년 비만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대한비만학회 언론홍보이사 허양희입니다. 자, 사실 이제 비만학회 세계 비만의 날을 맞이해서 슬로건이 비만에 대한 인식 전환, 또 비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소아청소년 비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사님이신 홍용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소아청소년 비만, 소아당뇨 같은 여러 가지 내분비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진료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미래 소아청소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소아청소년 비만이 심각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좀 통통해 보인다 싶은 아이들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서구처럼 정말 심각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소아청소년 비만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통통해 보이는 애들도 많고 특히 중고등학생 연령에서 굉장히 심한 비만 학생들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5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왠지 미국보다 나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역시 15%에서 20%까지 큰 차이 없게 높은 비만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 비만해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 아이들은 또 그냥 지나가고 어떨 때는 또 약간 통통한 것 같은데 많이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이 비만에 정확하게 좀 모르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실제로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생각보다 비만 유병률이 높은 거에 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사실 이렇게 소아청소년 비만이 증가하는 건 아무래도 아이들이 먹는 것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일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아청소년 비만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원인으로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가 되고 애들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다니고 학원 뺑뺑이 돌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신체 활동이 적고 또 먹는 음식은 그거에 비해 고열량 음식이 많고 편의점도 너무 많이 이용하고 학원을 돌다가 늦게 와서 저녁을 늦게 먹고 또 배고픈 상태에서 먹으니까 늦게 폭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전적 요인이나 부모의 비만 여부, 출생 체중 같은 것들도 소아청소년 비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년간 우리 이제 코로나 유행을 겪으면서 다들 신체 활동이 더 줄어들고 또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다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배달 음식 섭취도 늘어나는 등 이런 이제 요인에 의해서 소아청소년 비만 발생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부모의 비만, 출생 체중 이런 게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출생 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났다든지 출생 주수에 비해 크게 태어났다든지 이제 그런 애들이 비만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잘 봐줘야 되고 가족력 중에 이제 당뇨병이나 비만 이런 가족력이 있는 아이들도 잘 봐줘야 합니다. 사실 이 비만에 대해서 소아청소년 비만은 부모가 비만일 때 같이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사실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실 환경적인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마음대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살 통통해야지 키가 큰다. 어렸을 때 무조건 잘 먹어야지 키가 클 거다. 그래서 저도 밥 한 톨도 남기지 말아라. 농부 아저씨가 어떻게 한 건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리고 다 대학생 가면 빠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소아청소년 진료 많이 하시는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옛말이 요즘도 적용이 될까요? 소아청소년 비만이 개개인한테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가 이제 통통하니까 귀엽다, 예쁘다. 또 살이 쪄야지 나중에 키가 크지. 또 아니면 또 나중에 급성장이 오면서 체중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으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서 상황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소아청소년 비만은 부모의 역할, 또 부모의 요인이나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가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인식 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아청소년 시기에 비만했던 아동의 절반 이상은
성인이 되었어도 그 비만이 해결되지를 못하고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비만한 청소년의 80%는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젊은 나이에 20대, 30대 이럴 때, 10대 후반,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지방간 같은 그런 비만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비만한 소아청소년들이 우울감도 높고 자존감이나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도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매년 아이들의 키와 체중을 재고 네. 다른 동반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비만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은 혹시라도 성인 질환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당뇨나 뭐 지방간 같은 이런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하고 실제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소아과 의사가 아닌데도 아이를 데리고 온 분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더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실제로 약간 이 젊은 청년이 아니라 성인들만 걸릴 것 같은 질환이 같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같이 있나요? 네, 각각마다 이제 빈도는 다 다르게 보고돼 있는데요. 저희 이제 비만하다고 걱정이 된다고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아이들이 이제 진료를 보러 와서 비만 합병증 검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간 수치가 올라가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네. 높고 중성지방이 높고 뭐 혈당이 높다든지 뭐 당뇨병은 아니더라도 공복혈당이 높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만 합병증들이 그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없는 것이 아니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소아청소년 비만에서 이제 부모님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은 무조건 저희가 먹지 말자고 얘기했던 그런 단 음료수, 과자 이런 인스턴트 음식이 맛있어 하고 먹고 싶어 하거든요.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셔야 이런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소아청소년 비만은 문제가 아니다, 예쁘다, 귀엽다, 괜찮다, 방치하는 것도 물론 문제인데요. 또 아이가 이제 살이 찐다고 막 애한테 뭐라 그러고 야단치고 너 또 살쪘다, 몸무게 또 늘었지 이렇게 야단치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무조건 대안 없이 먹지 말라고 혼내고 그러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대로 생활하고 하라는 대로 학원 가고 하라는 대로 학교 가고 밥 줄 때 먹고 주어진 먹거리대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께서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이 환경 조성에는 물론 우리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식습관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아이들은 부모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은 뭐 야식 시켜 먹고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는 저녁에 먹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운동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이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일단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들도 사실 비만의 인식 전환, 우리 이 슬로건이랑 맞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부터 또 주변에서부터 아이는 혼자 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주변에서 부모님부터 주변 분들이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더 중요한 문제다. 소아청소년 비만을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어떤 질환이랑 특히 앞으로 기대 여명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소아청소년 비만 합병증들 아까 말씀드린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등등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젊은 연령의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아청소년에서 2형 당뇨병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우리 소아당뇨라고 알고 있는 이제 1형 당뇨병 그런 것들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진료실에서 이제 체감이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성인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던 그런 성인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 소아청소년, 특히 청소년 연령에서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회적 관심이 꼭 필요하겠고 또 소아청소년 비만이 외모의 문제, 그런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교육계가 또 우리 부모들, 성인들 모두가 잘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 소아청소년 비만을 진료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꼭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사실 오면 뭘 해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집에서 그냥 애를 운동시키고 먹는 거 조금 하면 되지, 덜 먹게 하면 되지 라고만 생각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 어떤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이 꼭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저희가 소아청소년 비만은 일단 기본은 생활습관 교정이기는 합니다. 이게 뭐 억지로 약을 써서 빼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애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그 생활습관을 잘 잡아줘야 성인이 돼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 원칙은 생활습관 교정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좀 체계적으로 식단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운동은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또 아이의 성장 상태를 봐서요. 이 아이가 그 칼로리 감량을 해도 되는 연령인지 아니면 아직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비만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대신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소아청소년 비만 진료에 대해서가 그렇게 정책 뒷받침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우리가 힘을 모아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정책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소아청소년 비만이 사실 진료하기가 편안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치료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대한비만학회에서도 이런 소아청소년 비만 친구들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어른으로서 그러면 우리 학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출산율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건강한 성인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이 아이들을 이제 대책을 세우고 관리를 해줘야 하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소아청소년 비만의 심각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또 모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비만 예방 교육을 해줘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가 됩니다. 뭐 법제화라든지 사회적 그런 책임을 우리가 다할 수 있도록 모두 이제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몇몇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단시간에 빠르게 소아청소년 비만을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또 치료를 해주어야 하겠고요. 그 학회와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이들,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개인의 이제 질병 부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담, 그리고 기대 여명의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의 버든, 그러니까 짐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들고 또 활동을 한창 해야 될 시기에 아플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또 진료 환경에서 정말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또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다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정말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 특히나 소아청소년 비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어떻게 먹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